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갈치 일보 시작할게요. 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틀 연속 영남권 선거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새 후보는 13일 대구 경북에 이어서 부산 경남 공략으로 이틀째 같은 지역에서 유세를 부리게 됐는데요. 그 주요 후보가 동시에 유세에 나선 것은 PK 지역 표심이 대선 승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예. 특히 부산은 그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면서도 선거 때마다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손꼽힌 지역이라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어제 오전 첫 일정이 부산 유엔기념공원 참배였지요. 서면 유세에 이어서 이후에는 경남 장원, 통영, 거제를 요래 잇따라 방문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성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이날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창원, 통영, 거제, 하동을 지나서 전남의 광양, 여수, 순천, 목포까지 동서를 아우르는 대장정에 나선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요. 동남권, 호남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겠다는 후보의 강한 포부가 담긴 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역시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부터 2박 3일째 영남에서 집중적으로 유세를 펼치는 모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오전에는 경남 진주중앙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한 후에 사천으로 이동해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뒤 항공정비업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고 밀양에서 유세를 벌인 뒤 마지막으로 양산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보수 지지층 민심 잡기에 매진하는 전략이다, 그치야?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대선 후보 단일화 내용으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흔들리자 보수 지지층의 민심을 잡기에 매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그 김문수 후보는 13일 부산시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부산 그린벨트는 부산시장한테 관리권, 해제권, 개발권 100%를 한 달 내로 옮기겠다 이렇게 밝히면서요. 수도권을 뺀 지방에 인구가 늘지 않는 지역은 과감하게 규제를 모두 풀고 시장 도지사가 알아서 하라고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어제 종일 부산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 첫 일정으로 부산시 유림회관에 있는 부산 성균관 유도회를 그 방문한 뒤 부산대학교 대학생들과 만남을 가지고요. 그리고 범어사 안양함을 방문했습니다. 오후에는 자갈치시장 서면 젊음의 거리를 찾아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대선 기간이 짧으니까 하루하루가 억수로 중하게 느껴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 우리 꼼꼼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입시다. 아시겠지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전원이 불참했습니다. 예. 대법원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 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도 불출석했는데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출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협의 과정에 해명을 요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 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정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라고 밝히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조법원장을 비롯한 16명 법원 전원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발의된 여러 법안을 상정했는데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또 대법원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또 대법원 판결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각각 상정을 하고 법안 심사 소위로 회부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박찬대 상임총괄선대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하면서요.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유죄로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가 있나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14일 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 현행법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은 행위라는 용어를 제거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반발하고 있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보수 진영에서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표되면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관련 법의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면소 판결을 받아들 것이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로 전해드렸고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난동을 벌였던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첫 법원의 판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 서부지법 형사 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업무로 해석 규정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루어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지난 1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여기에 반발해서 벽돌을 던지고 경찰을 밀치고 그랬다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은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요. 예. 재판부는 그 범행이 단독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제 부산 뉴스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부산시의 병상수급 관리 계획에 따라서 2027년까지 부산 전역에서 일반 요양병원 신증설이 어려워지는데요. 16개 구군을 3개 권역으로 묶은 뒤에 미래 인구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병원 수가 적은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부산시는 5월 12일부터 제3기 부산시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서 2027년까지 병상 신증설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세워지는데요. 부산시는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요양기관 현행 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역 유형별 의료기관 공급 현황과 추계를 분석 이번에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계획을 보니까 내후년까지 부산 전역 병상 수가 과잉 공급될 끼다. 인구 유출 때문에 병상 수요가 감소할 끼다. 이래 예상을 하고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병원을 건립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하면 심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다음 달 21일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규 개설과 종합병원을 운영 중인 곳이 추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병상수 축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그 부산시가 차량으로 1시간 내에 이동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이게 동부, 중부, 서부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판단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부권에 포함되는 강서구는 상급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고 일반 병원 548병상만 있습니다. 16개 구군 중 병상수가 가장 적은데도 권역으로 묶여서 병원 신증설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 에코델타 시티 조성 사업으로 강서구에는 2028년까지 약 7만 6천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의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산에서 두 번째로 병상수가 적은 기장군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부산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서구에는 3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예정대로 들어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요래 말을 하던데 아침에 경험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 걱정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가 왕왕 있더라고요. 아침에 걱정이 기후가 안 되게 요래 매매해 주이소. 네, 자 다음 뉴스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경찰청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A군이 B교사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는데
해당 학생의 부모가 도리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은 당시 A군은 옆반 친구와 싸우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B 교사가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했지만 예. A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B 교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을 했고 이후 B 교사는 당일 조퇴한 뒤 병가를 냈다가 지난달 2일부터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 정신적 충격을 받은 B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A군 부모가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학생한테 폭행을 당했으니까 정말 답답하고 비참한 마음까지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건 이제 상상을 초월하겠죠. 예. 그 B 교사는 수치심도 들지만 학교에 오는 게 고통스럽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교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는데 책임을 모면하려 피해자를 신고하는 현실이 비통하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B 교사는 그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일단은 맞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학생의 지속적인 폭력에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손목을 잡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B 교사는 A군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기에 교권보호위원회는 끝까지 진행할 예정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니까 A군 부모님이 처음에는 폭행을 다 인정을 하고 학교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고소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긴 했는데 고소장에 어떤 내용이 담았는지는 확인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교권을 폐훼하고 교사 인권을 무시하는 세태가 더욱 만연해졌다라고 하면서 학부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학부모 책무성을 강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족 상담과 치료 등 세심한 후속 조치로 가해 학생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교육이라는 게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닙니까? 그러면 잘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을 하고 나면 그 잘못을 어떻게 사과하고 다루는지야말로 중요한 교육입니다. 부디 학교도 학부모님도 이 사안을 잘 살펴주시고 아시겠지요? 네, 자 이렇게 목요일 아침 자갈치 일보 살펴봤습니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